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혹시 시금치나물 드셨나요?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서 드셨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녹즙을 갈아 드셨나요? 지금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4년간 8만 2천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6명이 건강하다고 매일 먹는 채소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저는 35년간 신장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박건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맑고 거품이 거의 없으신가요? 둘째, 아침에 눈 주위나 손가락이 붓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가볍고 편안하신가요? 셋째, 최근 들어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식욕이 정상이신가요? 넷째, 밤에 소변 때문에 입원 이상 깨시나요? 아니면 아침까지 푹 주무시나요? 다섯째,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거나 피부가 건조해지셨나요? 이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채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이 왜 채소에 취약해지는지 정확한 원리. 둘째,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와 그 이유. 셋째, 같은 채소도 이렇게 먹으면 안전해지는 조리법의 비밀. 넷째, 콩팥을 오히려 살리는 기적의 채소 5가지. 다섯째, 채소 섭취, 황금 원칙 7가지. 여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 마지막으로 채소 습관 하나만 바꾸고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왜 60세 이후에는 채소 섭취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콩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정수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 필터일 때는 아무 물이나 넣어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잘 걸러내고 물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닳고 약해져 있습니다. 물을 넣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셈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6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0.8%에서 1%씩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60세가 되면 이미 20%, 70세가 되면 30%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채소가 왜 문제가 될까요? 채소에는 3가지 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뜁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칼륨이 적절할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전기 회로의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35% 이상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8%가 이미 경계성 고칼륨 혈증 상태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칼륨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이 뭘까요? 콩팥 안에 모래알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콩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 결정들을 잘 밀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결정이 점점 쌓입니다.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서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비뇨기 과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젊은 층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그리고 결석 환자의 68%가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퓨린입니다. 퓨린이 뭘까요? 퓨린은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 생기는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요산은 콩팥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요산 결정이 콩팥의 미세한 관에 쌓이면 마치 하수구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요산성 신장병이라고 합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요산혈증 환자의 만성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정상인의 2.1배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채소, 옥살산이 많은 채소, 퓨린이 많은 채소를 젊을 때처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막힌 정수기에 진한 오염수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신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 주위나 손이 붓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밤새 몸에 물이 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하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위장을 자극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감이 생깁니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집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인과 칼슘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것이 피부의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왜 어떻게 채소에 취약해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60년 넘게 일한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채소를 먹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위험한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채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요? 뽀빠이가 먹던 그 시금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눈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 옥살산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금치 백깅에는 옥살산이 약 970mg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배추의 거의 5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옥살산이 왜 위험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콩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마치 콩팥 안에 모래알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알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져서 자갈이 되고 결국 돌멩이가 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신장 결석 환자의 80%가 옥살산 칼슘 결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73%가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고옥살산 채소를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를 갈아서 녹즙으로 드셨습니다. TV에서 시금치가 눈에 좋다고 해서요.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양쪽 콩팥에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1.2cm나 됐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회복 후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시금치 녹즙을 매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금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생으로 갈아서 매일 많은 양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갈면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게다가 녹즙 한 잔에는 시금치 한 묶음 이상이 들어갑니다. 옥살산 폭탄을 매일 드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50%에서 60%까지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50g 이하로만 드시면 됩니다. 50기면 데친 시금치 2-3젓가락 정도입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이 채소 중 가장 높습니다. 100g당 970뱀지. 옥살산은 콩팥에 모래알처럼 쌓여서 결석을 만듭니다.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드시면 가장 위험합니다. 데쳐서 물 버리고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드세요. 두 번째 위험한 채소 부추입니다. 부추전, 부추무침, 부추김치.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채소입니다. 남자한테 좋다, 정력에 좋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에게는 부추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추 100기에는 칼륨이 약 5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답답한 느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더워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심장 관련 응급 환자 중 18%가 고칼륨 혈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상당수가 부추, 시금치, 미나리 같은 칼륨이 높은 채소를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추가 남자한테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저녁 부추전을 드셨습니다. 부인분이 정성껏 구워주시는 부추전이 너무 맛있어서 한 판씩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mg 당량으로 위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입니다.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즉시 응급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 후 회복되셨지만 그날 이후 부추 섭취를 크게 줄이셨습니다. 한 달 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4.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부추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한 번에 30지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0개기면 부추전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추를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30%에서 40%까지 빠져나갑니다. 부추전보다는 데친 부추 무침이 콩팥에는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부추는 칼륨이 100기당 500임지므로 매우 높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직접적인 위험을 줍니다. 전기회로 합선처럼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데쳐서 일주일에 1, 2회, 30개 이하로만 드세요. 세 번째 위험한 채소,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한국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채소입니다. 미나리 무침, 미나리전, 해장국에 넣는 미나리,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죠. 해독에 좋다, 숙취 해소에 좋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나리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나리 100기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 있습니다. 부추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미나리의 또 다른 문제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미나리의 수분 함량은 약 94%입니다. 수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콩팥이 건강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수분 배출도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이 많은 채소를 많이 드시면 몸에 물이 고입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특히 미나리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미나리를 생으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게다가 수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니 콩팥은 이중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중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나리가 해독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점심에 미나리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생으로요. 초고추장에 찍어서 아삭아삭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저녁이면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침에 얼굴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눈 주위가 퉁퉁해지고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그제야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GFR이 40이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40이면 3기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저는 이분께 미나리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칼륨과 수분 섭취를 조절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2개월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미나리가 해독에 좋다고만 생각했지 콩팥에 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나리를 드시려면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데치면 칼륨이 40%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50지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정리입니다. 미나리는 칼륨이 높고 수분 함량도 94%로 매우 높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중 부담입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면 부기가 올 수 있습니다. 데쳐서 일주일에 1회, 50개 이하로만 드세요. 네 번째 위험한 채소,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 값도 싸고 영양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죠. 하지만 콩나물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퓨린입니다. 퓨린이 뭘까요? 퓨린은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 생기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만지기만 해도 아픈 그 병입니다. 하지만 요산은 통풍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요산은 콩팥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요산 결정이 콩팥의 미세한 관에 쌓이면 마치 하수구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요산성 신장병이라고 합니다. 요산이 높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콩에서 발화한 것이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콩나물 100기에는 퓨린이 약 80mg에서 100팩기에 들어 있습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고요산 혈증 환자의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정상인의 2.1배입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가 7mg/dl 이상인 사람이 10mg/dl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1.8배 빨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에는 꼭 콩나물 해장국을 드셨습니다.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이 풀린다고 하셨죠. 일주일에 2~3번은 드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9.2mg/dl로 나왔습니다. 정상은 7 이하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콩나물 해장국을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북어 해장국으로 바꾸시라고요. 북어는 퓨린이 낮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6.8로 떨어졌습니다. 크레아티닌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콩나물이 숙취에 좋다고만 알았지 요산이 문제인 줄은 몰랐어요. 콩나물을 드시려면 양을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1회, 한 번에 50끼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콩나물을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정리입니다. 콩나물은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퓨린은 분해되어 요산이 됩니다. 요산은 통풍뿐 아니라 콩팥에도 직접 손상을 줍니다. 하수구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있으면 피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1회 50개 이하로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험한 채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요? 토마토가 채소인가요? 과일인가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채소로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암 예방에 좋다, 심장에 좋다, 피부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콩팥이 약하신 분에게는 토마토도 조심해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1개, 약 150개는 칼륨이 약 350mg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산성식품입니다. 산성도가 높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산성을 중화시켜서 몸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산성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몸이 점점 산성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을 대사성 산증이라고 합니다. 대사성 산증이 계속되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콩팥 기능도 더 빨리 나빠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마토 주스나 케첩입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토마토 3개에서 4개 분량이 들어갑니다. 칼륨도 3배에서 4배가 됩니다. 케첩은 거기에 나트륨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콩팥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미국 신장재단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토마토와 토마토 가공품은 주의해야 할 식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라이코펜이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케첩을 많이 드셨습니다. 감자튀김, 계란 프라이, 볶음밥에도 케첩을 뿌려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없고 구역감이 심하다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이 5.9로 높았고 혈액 산도도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약한 대사성 산증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토마토 주스와 케첩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호박씨나 견과류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 달 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칼륨 수치도 4.7로 정상화되었습니다. 토마토를 드시려면 생토마토를 조금씩만 드세요. 중간 크기, 토마토 반개, 약 70옥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마토 주스와 케첩은 되도록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정리입니다. 토마토는 칼륨이 높고 산성도가 높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산성을 처리하지 못해 대사성 산증이 올 수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와 케첩은 칼륨과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어 더 위험합니다. 생토마토 반개 이하로만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채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금치. 옥살산이 콩팥에 모래알처럼 쌓여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부추. 높은 칼륨이 심장의 합선을 일으킵니다. 셋째, 미나리. 칼륨과 수분이 함께 높아 이중 부담입니다. 넷째, 콩나물. 퓨린이 요산으로 바뀌어 콩팥을 막습니다. 다섯째, 토마토. 칼륨과 산성이 높아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콩팥을 오히려 도와주는 채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의 좋은 채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콩팥 건강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칼륨이 낮습니다. 양배추 백지에는 칼륨이 약 170mg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의 5분의 1, 부추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훨씬 적어지는 셈입니다. 둘째, 옥살산이 거의 없습니다. 양배추 100기에는 옥살산이 약 20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금치의 50분의 1입니다. 신장 결석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비타민 C와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지기 쉬운데 양배추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넷째,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콩팥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셈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는 양배추를 신장 친화적 식품 목록의 상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양배추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양배추쌈, 양배추전, 양배추 수프,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ging 에서 150g까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중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금치 녹즙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겼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께 시금치 대신 양배추로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양배추가 밍밍해서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배추 쌈에 고추장을 조금 넣어 드시니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배추 수프도 만들어 드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새로운 결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존 결석도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양배추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시금치는 생각도 안 나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양배추는 칼륨과 옥살산이 매우 낮습니다. 비타민 C, K,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신장 친화적 식품의 대표입니다. 하루 100기에서 150g까지 안심하고 드세요. 두 번째 콩팥의 좋은 채소, 오이입니다. 오이는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채소입니다.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 소박이, 아삭한 식감이 좋죠. 오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륨이 낮습니다. 오이 100기에는 칼륨이 약 150mg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둘째, 수분 함량이 96%입니다. 오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미나리와 뭐가 다르냐고요? 오이는 미나리보다 칼륨이 훨씬 낮습니다. 미나리는 칼륨이 400mg인데 오이는 150mg입니다. 수분은 많지만 칼륨 부담이 적기 때문에 콩팥에 더 안전합니다. 셋째,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드러운 이뇨작용을 합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는 오이를 저칼륨 채소로 분류하고 신장질환 환자에게 안전한 채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나리를 즐겨 드시다가 부기가 생겼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께 미나리 대신 오이로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이가 미나리만큼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이 냉국을 해 드시니 미나리 못지않게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이 무침도 자주 해 드셨습니다. 한 달 뒤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리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150mg므로 채소 중 가장 낮습니다. 수분이 많지만 칼륨 부담이 적어 안전합니다. 부드러운 이뇨작용으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100끼에서 200지까지 안심하고 드세요. 세 번째 콩팥에 좋은 채소, 피망과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피망, 노란 피망, 주황 피망. 색깔이 예쁘고 아삭한 식감이 좋죠. 피망 볶음, 샐러드, 잡채에 넣어도 좋습니다. 피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륨이 적당히 낮습니다. 피망 100개는 칼륨이 약 180mg 들어있습니다. 양배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째,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빨간 피망 100끼에는 비타민C가 190mg나 들어있습니다. 오렌지의 3배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셋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특히 빨간 피망에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는 피망을 신장 친화적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토마토 주스를 즐겨 드시다가 칼륨이 높아졌던 분입니다. 라이코펜 때문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토마토 대신 빨간 피망으로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빨간 피망에도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칼륨은 토마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은 피망을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생으로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고 라이코펜 섭취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리입니다. 피망은 칼륨이 180mg로 낮습니다. 비타민C가 오렌지의 3배로 매우 풍부합니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콩팥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100g에서 150g까지 안심하고 드세요. 네 번째 콩팥의 좋은 채소, 무입니다. 무는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입니다. 깍두기, 무생채, 무조림, 무국,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죠. 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륨이 적당히 낮습니다. 무 100개는 칼륨이 약 230mg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나 부추에 비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둘째,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소화를 도와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콩팥으로 가는 노폐물 부담도 줄어듭니다. 셋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무를 삶으면 칼륨이 더 빠져나갑니다. 무국, 무조림처럼 익혀서 드시면 칼륨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콩팥 기능도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식사 때 무생채나 무조림을 조금씩 곁들여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 달 뒤 소화가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편하니 식사도 잘 하시게 되었습니다. 콩팥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네 번째 정리입니다. 무는 칼륨이 230mg로 적당히 낮습니다. 소화 효소가 풍부해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익혀서 드시면 칼륨이 더 줄어듭니다. 하루 100끼에서 150개까지 안심하고 드세요. 다섯 번째 콩팥의 좋은 채소, 양파입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채소입니다. 볶음, 찌개, 조림, 샐러드. 양파 없이는 요리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양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륨이 낮습니다. 양파 100끼에는 칼륨이 약 160mg 들어 있습니다. 오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째,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껍질에 가까운 바깥 부분에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과 콩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익히면 더 달콤해집니다. 양파를 볶으면 단맛이 나서 설탕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는 양파를 신장질환 환자의 식단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중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함께 초기 만성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단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양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볶음 요리에 양파를 많이 넣으시면 맛도 좋고 다른 조미료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요. 이분은 양파 볶음밥, 양파 달걀 볶음 등을 자주 해 드셨습니다. 6개월 뒤 혈압도 안정되고 콩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입니다. 양파는 칼륨이 160뱀직으로 낮습니다. 케르세틴이 콩팥 혈관을 보호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도와 콩팥 부담을 줄입니다. 하루 50개에서 100끼까지 안심하고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채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양배추. 칼륨과 옥살산이 낮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둘째, 오이. 칼륨이 가장 낮고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셋째, 피망,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무 소화를 돕고 익히면 칼륨이 더 줄어듭니다. 다섯째, 양파. 케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 5가지 채소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채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채소들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채소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채소 섭취, 황금 원칙 7가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채소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 데쳐서 물 버리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50%에서 60% 빠져나갑니다. 부추를 데치면 칼륨이 30%에서 40% 빠져나갑니다. 미나리를 데치면 칼륨이 40%까지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데친 물을 반드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물에 칼륨과 옥살산이 녹아 있습니다.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다시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빨래를 헹구는 것과 같습니다. 때에 묻은 빨래를 물에 넣고 헹구면 더러운 것이 물로 빠져나오죠. 그 물을 버려야 빨래가 깨끗해집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친 물을 버려야 나쁜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데치는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까지 다 빠져나가니 적당히 데치세요. 첫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데쳐서 물 버리기. 칼륨과 옥살산이 30%에서 60%까지 빠져나갑니다. 빨래 헹구듯이 더러운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두 번째, 황금 원칙. 하루 채소 총량 300개 이하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양이 많아지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칼륨이 낮은 양배추라도 한꺼번에 500찍을 드시면 칼륨 총량은 850mg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상당한 양입니다. 하루에 드시는 채소 총량을 300지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00찍이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양배추 2-3장, 오이 반개, 무 2-3조각, 피망 반개, 양파 4분의 1개, 이 중에서 2-3가지를 골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하루 채소 총량 300지 이하. 좋은 채소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 한 가지 채소만 몰아서 먹지 마세요.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매일 양배추만 드시면 안 됩니다. 오이가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오이만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채소를 계속 드시면 특정 성분이 과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 균형도 깨집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조금씩 돌아가며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오이, 내일은 무와 피망, 모레는 양파와 양배추, 이런 식으로 바꿔가며 드세요. 세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한 가지 채소만 몰아서 먹지 마세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돌아가며 드세요. 네 번째, 황금 원칙. 생채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생으로 드시면 칼륨과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같은 양이라도 익혀서 드시는 것보다 콩팥 부담이 더 큽니다. 생채소를 드시고 싶으시면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데친 양배추 100끼를 드신다면 생양배추는 50끼만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시금치, 부추, 미나리는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소들은 칼륨과 옥살산이 높아서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생채소는 양을 절반으로, 칼륨과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 녹즙과 채소 주스는 금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칼륨과 옥살산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게다가 녹즙 한 잔에는 채소 한 묶음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양을 단숨에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 녹즙 한 잔이면 시금치 200찍에서 300찍이 들어갑니다. 옥살산만 이 영맴지 이상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녹즙과 채소 주스는 금지, 칼륨과 옥살산이 폭탄처럼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황금 원칙. 저녁 6시 이후에는 채소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서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채소를 많이 드시면 칼륨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칼륨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는 채소 양을 점심의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메인 채소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곁들임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채소 줄이기,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황금 원칙. 물을 충분히 드세요. 채소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칼륨과 옥살산을 희석시켜서 콩팥이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단,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수분 섭취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GFR이 30 미만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일곱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칼륨과 옥살산을 희석시켜 콩팥을 도와줍니다. 단,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원칙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데쳐서 물 버리기. 둘째, 하루 채소, 총량 300지 이하. 셋째, 한 가지만 몰아서 먹지 않기. 넷째, 생채소는 양을 절반으로. 다섯째, 녹즙과 채소 주스는 금지. 여섯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채소 줄이기. 일곱째, 물을 충분히 드시기. 이 원칙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을 새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지고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황금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대 안전 수칙입니다. 이 수칙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전 수칙.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소를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액 검사 결과의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 정상 범위는 3.5에서 5mg 당량입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5.2mg 당량 이상이라면 고칼륨 채소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시금치, 부추, 미나리는 물론이고 양배추나 오이도 양을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건강에 좋겠지 하며 채소를 드시면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소가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첫 번째 수칙 정리입니다. 칼륨 수치 5.2 이상이면 고칼륨 채소 즉시 중단.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면 검사 먼저 받으세요. 두 번째 절대 안전 수칙.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사구체 여과율, 영어로 GFR입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GFR 90 이상은 정상입니다. 60에서 89는 경도 저하, 30에서 59는 중등도 저하, 30 미만은 중증 저하입니다. 만약 GFR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 5가지는 가능한 한 피하시고 안전한 채소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GFR 수치가 30 미만이라면 채소 섭취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콩팥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칙 정리입니다. GFR 60 미만이면 위험한 채소 피하고 안전한 채소도 절반으로, GFR 30 미만이면 채소 최소화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절대 안전 수칙.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상의하세요. 이 수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에서 아주 흔히 처방되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몸에 남기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칼륨 보존 이뇨제라고 합니다. 또한 ACE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도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시금치, 부추, 미나리처럼 칼륨이 높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채소 조금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통풍약 중에서도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콩나물 같은 퓨린이 높은 채소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통풍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채소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채소가 안전한지,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약과 채소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을 아침에 드셨다면 채소는 점심 식사 때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 수칙 정리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통풍약 드시면 채소 섭취 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일부 혈압약은 칼륨 수치를 높입니다. 약과 채소 사이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네 번째, 절대 안전 수칙,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나빠진 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6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티닌, GFR, 칼륨, 요산 수치를 확인하세요. 만약 이미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3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세요. 수치 변화를 보면서 채소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칙 정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60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만성 신장 질환이면 3개월에 한 번,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절대 안전 수칙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칼륨 수치 5.2 이상이면 고칼륨 채소 즉시 중단. 둘째, GFR 60 미만이면 위험한 채소 피하고 안전한 채소도 절반으로. 셋째,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기. 넷째, 정기적으로 검사받기. 이 4가지 안전수칙은 콩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채소를 아무리 조심해서 드셔도 이 수칙을 모르고 지나치면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채소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 없이도 몸이 달라진 사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투석을 피한 기적. 김영수 어르신, 70대 중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25년 넘게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GFR이 20이었습니다. 사기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투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고 저녁에는 부추전을 즐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부도 많이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만 골라 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부추의 칼륨, 두부의 인, 모두 콩팥에 부담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저는 이분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시금치 된장국을 양배추 된장국으로 바꾸세요. 양배추를 데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둘째, 부추전은 월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대신 피망볶음이나 오이 무침을 드세요. 셋째, 모든 채소는 데쳐서 물 버리고 드세요. 녹즙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투석을 피하고 싶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1달, 2달,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셨습니다. 부인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양배추 요리, 오이 요리를 새로 배우셔서 만들어주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GFR이 22에서 26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회복된 것입니다. 1년 뒤에는 GFR이 28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석 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투석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채소 바꾼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손주 얼굴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밤에 화장실 안 가게 됐어요. 이정희 할머니, 7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밤에 화장실을 4번에서 5번씩 가셨습니다. 잠을 푹 못 주무시니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GFR이 55였습니다. 3기 초반입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저녁마다 미나리 무침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나리가 시원해서 좋다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이를 몇 조각씩 드셨습니다. 미나리의 칼륨과 수분, 저녁 늦게 먹는 오이의 수분, 이것들이 밤에 콩팥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밤새 일을 해야 하니 소변이 자주 만들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께 2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저녁에는 미나리 드시지 마세요. 점심에 데친 미나리를 조금만 드세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를 피하세요. 오이도 점심에 드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거 먹는 게 낙인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밤에 푹 자고 싶다, 낮에 기운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2주 뒤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1달 뒤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자요. 낮에도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좋아졌다고 좋아해요. 3번째 사례입니다. 통풍 발작이 사라졌어요. 박종호 어르신, 60대 후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통풍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만지기만 해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아팠습니다. 1년에 서너 번은 발작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9.5로 높았고 콩팥 기능도 GFR 58로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매일 콩나물국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고요. 술도 일주일에 2~3번 드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콩나물국을 중단하세요. 대신 북어국이나 무국으로 바꾸세요. 둘째, 술을 월일 2회로 줄이세요. 셋째, 퓨린이 높은 채소와 내장 음식을 피하세요. 어르신은 처음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콩나물국을 평생 드셨는데 갑자기 끊으라니요. 하지만 통풍 발작의 고통을 너무 잘 아셨기에 결심하셨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산 수치가 9.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통풍 발작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발작이 없었습니다. 콩팥 수치도 GFR 58에서 62로 조금 좋아졌습니다. 어르신은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콩나물 끄는 것밖에 없는데 통풍이 안 와요. 발가락이 아프지 않으니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4번째 사례입니다. 결석이 더 이상 안 생겨요. 최순자 할머니, 60대 후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금치 녹즙으로 신장 결석이 생겼던 분입니다. 수술 후 다시는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4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시금치 녹즙은 절대 금지입니다. 둘째, 시금치를 드시려면 반드시 데쳐서 일주일에 1회 50개 이하로만 드세요. 셋째, 양배추, 오이, 피망으로 채소를 바꾸세요. 넷째,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드세요. 할머니는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양배추쌈, 오이냉국, 피망볶음, 새로운 채소 요리들을 배워서 즐겁게 드셨습니다. 물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새로운 결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작은 결석도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결석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결석 때문에 고생했던 그 극심한 통증을 다시는 겪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시금치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양배추가 제일 좋아요. 결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5번째 사례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이복순 할머니, 70대 후반 여성분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많이 드셨습니다. 시금치, 부추, 미나리, 콩나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는 다 드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챙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점점 몸이 붓고 피곤해지고 입맛이 없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GFR이 35였습니다. 3기 후반,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칼륨 수치도 5.4로 높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건강을 챙기시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더 빨리 몸이 나빠져서 자식들 걱정을 끼치시게 됩니다. 진짜 짐이 안 되시려면 채소를 바꾸셔야 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시금치, 부추, 미나리, 콩나물은 당분간 중단하세요. 둘째, 양배추, 오이, 무, 피망, 양파로 바꾸세요. 모두 데쳐서 드세요. 셋째, 하루 채소 총량을 200지 이하로 줄이세요. 할머니는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하셨습니다. 며느리분도 도와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한 채소들을 사다 드렸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피로감도 덜해졌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칼륨 수치가 5.4에서 4.6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GFR이 35에서 38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자식에게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5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채소를 끄는 게 아니라 콩팥이 편한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채소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이 채소에 취약해지는 이유. 콩팥은 60년 넘게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온 정수기 필터입니다. 이미 지쳐 있습니다. 칼륨, 옥살산, 퓨린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채소 5가지. 첫째, 시금치. 옥살산이 콩팥에 모래알처럼 쌓여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부추. 높은 칼륨이 전기회로 합선처럼 심장을 위협합니다. 셋째, 미나리. 칼륨과 수분이 함께 높아 콩팥의 이중 부담입니다. 넷째, 콩나물. 퓨린이 요산으로 바뀌어 콩팥을 막습니다. 하수구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다섯째, 토마토. 칼륨과 산성이 높아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5가지. 첫째, 양배추. 칼륨과 옥살산이 낮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신장 친화적 식품의 대표입니다. 둘째, 오이. 칼륨이 가장 낮고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셋째, 피망.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무 소화를 돕고 익히면 칼륨이 더 줄어듭니다. 다섯째, 양파. 케르세틴이 콩팥 혈관을 보호합니다. 황금 원칙 7가지. 첫째, 데쳐서 물 버리기. 빨래 헹구듯이 나쁜 것을 씻어내세요. 둘째, 하루 채소 총량 300끼 이하. 셋째, 한 가지만 몰아서 먹지 않기. 넷째, 생채소는 양을 절반으로. 다섯째, 녹즙과 채소 주스는 금지. 여섯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채소 줄이기. 일곱째, 물을 충분히 드시기. 절대 안전수칙 4가지. 첫째, 칼륨 수치 5.2 이상이면 고칼륨 채소 즉시 중단. 둘째, GFR 60 미만이면 위험한 채소 피하고 안전한 채소도 절반으로. 셋째,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기. 넷째, 정기적으로 검사받기. 6개월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 오늘 저녁 시금치는 드시지 마세요. 내일 점심에 데친 양배추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박건우 박사였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